자, 2020 생활인권 규정 안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네, 학교 생활인권 규정에 의해 개념. 학교 규칙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 생활 인권 규정이라고 한다. 학교 규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구조 1항 각호에 따르자면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인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업연한, 학년, 학기, 휴업일, 학급 편제, 학생 정원, 교과 수업 일수 및 고사와 교육 과정 수료의 인정, 입학 관련된 학적, 조기 진급, 수업료, 기타 법령. 그쵸? 학생에 관한 사항으로는 학생의 포상 징계 이외의 지도 방법, 두발 관련, 휴대전화 기기 관련, 학교 내 교육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교 규칙 개정 절차. 그쵸? 이렇게 나와 있네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구조에 따르자면, 그쵸? 학교 규칙은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쭉 나와 있습니다. 수업 연한 학기, 휴업일,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교과 수업 일수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거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의외로 한번 상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생활 인권 규정에 학교 생활 인권 규정은 학교 생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근간이 되며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학생들의 참여로 만들고 학생들이 지켜야 하는 학교 자치 규범. 학생의 권리를 명시하여 보호하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규범. 그쵸? 학교 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의견을 내고 참여하는 등 학생 자치 활동의 근거. 중요하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들은 지켜야 될 학교의 규범, 학생의 권리를 포함한 역할과 책임, 학생 자치 활동의 근거.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 생활과 관련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근거. 학교 생활에 대한 안내서, 자녀의 생활 교육에 대한 학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안내서, 규범. 지켜야 되는 건 학생이 지켜야 되죠. 학생이 지켜야 되니까 학생은 규범. 그 학생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학부모의 역할이니까 안내서.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규범. 교원의 입장에서는 학생의 권리 보호와 책임 부과의 기준이 되는 생활교육 규범. 통제나 징계보다는 참여와 자치, 책임을 우선시하는 교육 방법으로서의 규범. 학생, 학부모의 학교생활 참여를 이끌어내는 소통의 근거 규범. 그쵸?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의 자치규범, 학교 자치규범, 권리를 명시하여 보호하되
역할, 책임, 학생 자치 활동의 근거. 학교 생활에 대한 기본 안내서, 학생들의 자녀의 생활 교육에 대한 학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안내서, 자녀의 학교 생활과 관련해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범. 생활교육 규범, 교육 방법으로서의 규범, 소통의 근거 규범. 그쵸?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예시, 학교 생활 보시면. 학교 생활 인권 규정.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인권 규정의 운영. 안내. 학교 생활 인권 규정의 안내, 연수, 홍보. 홈페이지 탑재하고 알림이 탑재하고 소책자 리플릿 제작하고 가정통신문 문자 메시지 설명회. 검토. 학생생활 인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의 의견 조회. 그쵸? 매년 every year 매년 학교 생활 인권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매년 하셔야 됩니다. 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학교생활 인권 규정을 검토해서 결과를 반영하고 전년도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합니다. 학부모총회, 학생자치회, 교직원회의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검토 단계에서. 재개정 단계에서는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재개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이걸로만 그치지 않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학교 생활인권 규정의 재개정 사항을 어디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한다.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학교 운영위원회, 교육지원청 보고. 크게 3단계입니다. 그쵸? 운영은 인권 친화적인 생활 교육을 합니다. 생활 지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생활 교육을 하는 겁니다. 통제와 감시 위주의 생활 지도가 아니라 생활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학교 생활 인권 규정의 운영 과정 상시 점검, 학생 인권 동아리 활동, 학부모 청취 및 의견 청취, 학교 홈페이지 및 의견 게시판, 교직원 회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죠. 결과평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생활 인권 규정 운영 결과평가 및 환류, 의견 수렴, 뭐 이런 것들 하시면 되겠고요. 그쵸? 요거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학교 생활 인권 규정을 재개정, 거의 매년 일어나는 일입니다. 학교 생활 인권 규정 개정 절차,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구성은 어떻게 하냐면 학생,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학생, 교원, 보호자, 전문가로 구성합니다. 8에서 12인 내외로 구성하고요. 학생 수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 되도록 합니다. 학생 수가 전체의 3분의 1이 되도록 합니다.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9명이다. 9명 가능하죠. 9명이면 학생 수가 최소한 3명. 12명이다. 학생 수 최소한 4명. 그쵸? 학생 수가 전체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개정안 발의합니다.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 회 등에서 학교 생활 인권 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개정 규정 심의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의 구성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하고요. 그 안건을 심의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때 주의하실 점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 공포 및 보고를 합니다. 공포는 대중들,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에게 알리는 것을 공포라고 하고요. 보고는 지역교육청,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것이죠. 자, 되게 재밌는 게 2단계와 3단계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쵸? 생략 가능 경우.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학생 생활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정의 일부 문구나 기구의 명칭 등을 단순하게 변경하여 수정하는 경우 상위 법령의 재개정 사항을 규정에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 지금 학교 폭력 대책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이 싹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에 관련된 사항은 어디냐면 4단계인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됩니다. 그쵸?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우선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8에서 12인이고요. 학생, 교원, 보호자, 전문가로 구성을 하고 학생의 수는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9인일 경우엔 3인, 학생 3인, 12인으로 구성할 경우엔 학생 4명. 가장 좋아 보이는 건 9명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학생 3명이니까 학생 회장 1명, 부회장 2명 하면은 아주 모양이 잘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교직원 대표, 학생부장님, 교감선생님, 교무부장님 정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 운영위원 비롯해서 3명 정도 들어오면 아주 모양이 이쁘게 나오는 게 한 9인 구성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 등에서 다양하게 개정을 발의할 수가 있고 학교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요.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 구성원들에게 알려주고 연수도 해주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이 단계를 거칩니다. 그쵸?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구성인데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쵸?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는 규정 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합니다. 수렴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쵸? 이런 것들.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는 8에서 12인 내외를 하고 학생 수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교원위원회 수는 학생위원회 수와 동일하거나 학생 수가 더 많도록 합니다.
가장 좋은 게 333이 가장 이쁘게 떨어지는 모양 같습니다. 444 해도 되는데 너무 많죠. 12명이면 사실. 그쵸? 이런 것들 쭉 아까 했던 것들대로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학교 운영위원회는 개정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는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합니다. 그쵸? 5단계 학교 생활인권 규정의 개정 및 확정 공포 시행. 학교장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합니다. 도장만 찍는 거죠. 학교 구성원들이 재개정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하고요. 재개정된 주요 내용에 대해 학생, 교사에게 충분히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사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친 후 공정하고 정당한 학생 생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학교생활 인권 규정이 개정되면 관련 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되는데 관련 서류라 함은 학교생활 인권 규정 신구 대조표, 개정된 학교생활 인권 규정, 학교생활 인권 규정 개정 절차 확인 체크리스트. 이런 예시안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통신문, 의견 수렴. 그쵸? 제출한 토론회 공청회 요거 하셔야 되고요. 그쵸? 체크리스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선안 같은 경우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셔야 되는 것들이겠고요. 그쵸?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그쵸? 옛날 선도위원회라고 하죠. 생활 지도가 아니라 생활교육입니다. 학생의 생활교육위원회. 사실 이 용어가 그렇게 짝짝 달라붙는 용어는 아니에요. 선도위원회라는 용어가 달라붙는 용어지. 학교 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지침입니다. 그렇죠? 학교 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지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침은 초중등교육법 8조 제18조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조와 제31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의 선도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의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입니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과 필요한 수의 인원을 둡니다.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을 교육을 하는 담당하는 부장이 되고 위원회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총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정하며 교직원 중에 교무부장을 통하여 학교장이 임명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합니다. 그렇죠?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교원 중에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둡니다. 그렇죠?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심의, 학생 인권 보호, 학생 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심의. 그렇죠? 위원회 개최 시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요. 위원회는 재적위원회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고요.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반드시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심의 결과는 학교장 결재를 받아 시행합니다.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고요. 다만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이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요. 그렇죠? 학교 내 재심 신청 횟수는 각 학교 실정에 따라 규정으로서 마련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에 하나입니다. 학교 내 재심 신청 기간은 각 학교 실정에 따라 규정으로 마련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로 정합니다. 학교 내의 봉사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 간격으로 하고요. 수업시간 이외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사회봉사 1일 5시간 이내,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요. 학교 내의 봉사. 특별교육 이수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요. 추석정지 1일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그쵸? 퇴학도 있고요. 사안 발생, 관찰 면담, 뭐 이런 것들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위원회 결재.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위학교 불복 절차 재심인데 학교장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고요. 재심의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 요구할 수 있고요. 도교육청 재심 청구 및 재심 절차입니다.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그렇죠?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 청구합니다. 재심은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에게 심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요. 3일 이내에 관련 증빙 자료를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뭐 이런 거 쭉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크게 쭉 있는데 이거 보시면 그냥 큰 내용은 아닙니다. 그쵸? 네. 그쵸? Q&A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 생활 인권 규정은 매년 개정해야 하나요? 매년 의무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매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렇죠? 지난해 학교 생활 인권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어도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매년 의무적으로 그 내용을 홍보해야 되나요? 반드시 안내하고 그 내용 교육해야 됩니다.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개정 권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 개정하는 경우 개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관할 교육지원청의 개정 권고 대상이 된 해당 학교 생활인권 규정은 내용에 따라 개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죠?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한다. 학교 생활인권 규정 개정안은 학교 운영의 심의를 거쳐야 되나요? Yes, 반드시 심의해야 합니다. 그렇죠. 학생생활교육위원회입니다.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의 보호자가 해당 징계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관련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학교의 장이 판단합니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